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파크 TV입니다. 2020년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새해의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은 엄청나게 암울했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 폭이 44%나 감소했으며 수출이 최대 폭인 10.3%나 감소했습니다. 10년 만에 최대 폭의 추락인 것입니다. 올해는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기를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본 유튜버가 보기에는 올해 경제 사정은 더 암울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작년보다는 좋은 생활 여건이, 경제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와대 부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수출 현장 방문 일정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호전세로 반전하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전날 청와대 대변인도 수출 감소폭이 7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둔화될 만큼 수출 반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헛소리를 하며 자랑했습니다. 지난해 수출은 10.3%나 줄어 10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두 자릿수 감소를 이어가다 12월에 겨우 한 자릿수인 마이너스 5.2%가 됐는데, 이걸 갖고 마치 수출이 살아나기라도 한 듯 포장을 한 것입니다. 수출 감소세는 2018년 12월부터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기저효과에 따라 2019년 12월은 1년 전과 비슷하기라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저효과가 시작됐는데도 5%나 줄었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것을 마치 호전이라고 자랑하듯이 떠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새해 첫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출과 경제의 어려움을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상습적 국회 파행과 마비 탓에 수출과 경제가 예상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수출 부진이 국회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의 침체는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반시장 정책뿐인 정부의
경제 운영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 원내 부대표는 정부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54년 만에 치저인 0.4%에 그치게 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이뤘다고 개소리를 했습니다. 지나친 저물가는 일본형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게 하는 경제 악재인데 정책 성과로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경제를 잘 모른다고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국민이 이러한 집권당과 정권의 속임수에 쏟기 때문에 문재인이 지지율이 오른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권이나 집권당은 정치 세력도 아닙니다. 정치 몰입의 집단에 지나지 않는 무소불위의 전문성도 결여된 형편없는 집단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집단이 속임수를 써서 국민을 현혹하고 표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경제 개변은 너무 잦아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 정부 들어 서울의 중위 아파트값이 40% 이상 오르고 3.3제곱미터당 1억 원 아파트까지 등장하는 등 유례 없는 집값 급등세가 계속됐습니다. 역대 정부 최악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좌절시켜 놓고도 문재인은 부동산이 안정화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조 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토건 사업, 48조 원 규모 생활 SOC 토건 사업 등 선거를 앞두고 사상 최대 규모의 토건 사업판을 벌이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명목 성장률이 OECD 꼴찌 수준으로 떨어지고 57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도 뒤졌는데도 문재인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마저 1%대 성장률을 궤도 이탈이라고 표현하며 우려했는데도 문재인은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명하라며 홍보 부족을 질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곳간이 다 비어 60조 원의 빚을 낸 정부가 곳간에 있는
작물은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고 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말로 아름답게 포장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언론이 자기들 편이니 경제가 좋다고 밀어붙이면 총선 때까지 먹힐 수 있다고 보는 건가 봅니다. 작정한 듯 꾀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업, 그리 큰 기업들 없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된, 코스피에 상장된 수백 개 기업 몽땅 다 해야 애플 한 개 회사의 시가총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는 우리의 상장시장에 코스피, 코스닥 모든 주가를 포함한 금액보다 더 규모가 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기업들이 그래도 세계 500대 기업에 몇 개가 끼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경제와 기업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의 몇몇 기업을 빼면은 기업다운 기업도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주가 총액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얼마 되지도 않고 주가 지수도 1700선 정도 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기업이다 재벌이다 하면서 이런 기업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그나마도 이런 기업 몇 개 쓰러지면 우리 경제는 진짜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심각하게 경제 문제를 생각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러한 꾀변으로 일관하는 소위 말하는 범여권 정당에 표를 무더기로 줘서 이들의 오만이 끝없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